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12장 경찰자치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이제 경찰 역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연방경찰이다, 지방경찰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찰은 모두 중앙정부 소속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과 같이 우리도 지방정부에 경찰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청이 수행하던 것 요거를 좀 어떻게 지방정부에 내려줘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지방정부에 만들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을 하자. 이러한 것들이 법제화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학과 졸업하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경찰 시험 봐가지고 경찰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먼저 개념적인 거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란 경찰 기능을 중앙정부가 했던 경찰 기능을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인정하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려도 중앙정부 중에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지방정부에 좀 일부, 그 일정 부분은 좀 이양을 하자, 넘겨주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예를 들면 대전시가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자치경찰제라고 한다. 이런 자치경찰제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경찰 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범죄자들은 그건 국가경찰이 좀 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법 위반 사항이 있거든요. 교통도 그렇고 또 뭐 조그만 좀도둑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정부가 자기 동네는 자기가 안전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범죄율이 높은 거는 지금은 뭐 경찰청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전시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세계의 자치경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 중앙경찰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바텀업 밑에서부터 경찰이 시작됐단 말이죠. 옛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보안관이 나와요. 그거는 이 맨 처음에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야 우리 경찰이 필요해. 우리들 가운데 제일 먼저 뭐 자율방범대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서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이 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지방정부의 보안관, 경찰관이 먼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 설립된 다음에 FBI, 연방정 FBI라고 그러죠. 이 FBI가 나중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 역할은 스테이트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대전시보다는 훨씬 스테이트가 나라니까 여기는 연방제라고 하잖아요. 그 스테이트 폴리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실상 우리나라 경찰이 하는 기능을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전시에 해당하는 건 요 카운티 정도 되는데 부르는 이름도 이렇게 달라요. 폴리스라고도 부르고 셰리프라고도 부르고 산림경찰, 텍사스 레인저스 할 때 요거는 산림경찰 레인저스 그래요. 그리고 동네에 따라서는 트루퍼를 또 경찰이라고 불러요. 또 마약 수사에는 DA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은 LAPD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LA Police Department 그래가지고 LA 지역의
LA시의 그 경찰국을 LAPD라고 그래요. 뉴욕의 경우에는 NYPD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연방경찰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사건만 다뤄요. 아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잡범들, 조그만 좀도둑은 FBI가 다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스테이트 폴리스라든가 셰리프라든가 트루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저도 미국에 살 때 보니까 트루퍼라고 쓴 까만 차가 와서 나를 잡아요. 이게 또 보니까 나는 폴리스라고 써야 경찰인 줄 알았는데 트루퍼라는 이름 사람도 교통 범죄 이런 거 다 잡아내요. 하여튼 그래서 300불 낸 적이 있어요. 영국은 어떠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경찰에 대한 감독을 하고 또 국비를 지원해서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수행을 하죠. 지방정부 경찰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경찰, 지방경찰의 형식적 구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국가경찰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자치경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일은 연방경찰과 주경찰로 구분이 되는데 헌법상에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주정부 소관으로 돼 있어요. 경찰 업무가. 그래서 주된 경찰 업무는 주정부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다. 미국과 유사하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 말자 해가지고 상당한 한 10년 이상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필요성도 이야기했지만 장점, 단점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지역 경제와 관련이 있고 지역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또 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중앙정부의 의견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죠. 자치경찰로 하면. 즉 단체장, 대전시장이 경찰 조직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시장이 나중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선거에서도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이 경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 수요 중심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경찰보다는 지방정부 수준의 작은 조직으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 시시콜콜이 다 간섭하려면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다 결제를 맡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결제 맡으러 경찰청장한테까지 다 갔다 오고 나면은 이미 중요한 문제는 지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경찰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치단체 수준에서 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범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자치경찰제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단점,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중앙경찰이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지방선거도 다 사실은 지역의 유지들, 토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지방 정치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토 세력과 자치경찰이 유착, 서로 탁 붙어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자치경찰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방 유지들, 그런 사람들은 봐주는 거예요. 실제로 술집 같은 데도
경찰하고 잘 연결돼 있는 데는 단속 나갈 때 한 2시간 전에 미리 전화를 줘요. 오늘은 단속 나가니까 니네는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은 안 걸리고 딴 집만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옛날 경찰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치경찰을 실시하면 이 소위 자치경찰과 요 서로 짬짬이 서로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경찰은 그냥 있겠어요? 봐줬는데 나중에 떡값으로 또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rent seeking activity, 즉 지대 추구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은 좋은 말로는 민중의 지팡이다, 민중을 지키는 지팡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경찰권을 매개로 해서 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투호 세력과 자치단체 장이 서로 경찰을 통해서 자기 죄는 뒤지지 않고 자기 적의 죄만 뒤지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좀 작년에 공수처라는 게 출범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범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다 윤석열만 뒤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중립적인 경찰이 아니고 권력을 잡은 자들에 대해서는 봐주고 자기 권력자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이 지방 수준에서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치안 서비스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에 따라서 부자 동네는 경찰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경찰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에 비해서 돈이 없는 시골 지역 같은 데는 경찰에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경찰 서비스의 질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부유한 지역, 부자 동네, 서울, 경기도 이런 데에는 좀 자치경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범죄율이 낮아지고 또 가난한 지역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경찰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깡패들이 판을 치는 또 슬럼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경찰제로 가게 되면 자기 지역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예를 들면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스테이트를 넘어가요. 주를 넘어가 버리면 쟤는 벌써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못해. 가지고 그 구역 스테이트 넘어가면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너무 강화되면 자기 지역 범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치안 문제. 왜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행정구역은 여기 뭐 선이 그어져 있지만 공무원이나 관심 있는 거지 우리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오가면서 범죄도 일어나고 이런데 너무 행정구역 중심으로 경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돼 왔느냐? 작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찰의 문제는 검찰하고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 경찰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언론에서는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뭐 경찰에 불려갈 만큼 특히 검찰에 갈 만큼 그런 죄는 짓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뉴스에 검찰, 경찰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검찰, 경찰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권력을 쟁취하거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거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검경 수사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찰서에 평생에 한두 번 갈까 이런데. 근데 하여튼 그런 권력자들한테는
권력자들한테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라 더 똑똑하고 더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 밑에 경찰은 순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경찰대가 있지만 경찰대 나온 사람들도 사실은 또 사법시험을 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변호사가 되거나 또 판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상하 수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검사와 경찰 사이에. 근데 요거는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모든 권한, 지휘 권한이 검찰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러는데 검찰만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독점하게 돼 있었어요. 그 밑에서 경찰은 따까리 역할을 하는 거지. 경찰이 무슨 수사하다가도 검사가 딱 나타나면 이거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 다 중간에 그냥 넘기는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쪽수로 따지면, 사람 수로 따지면 경찰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 경찰이 한 15만에서 20만 명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들한테 너무 꿀린다 이거죠. 실제로 자기들이 일은 다 하는데. 그래서 통상 선진국에서도 검찰은 아까 FBI가 큰 사건들만 하듯이 검찰은 큰 사건,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한테 그런 기소권까지 넘겨주는 게 선진국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개정을 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해서 실제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들이, 이제 물론 기소는 아직도 검사가 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를 끝까지, 종결권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검사와 경찰이 지휘관계, 상하관계였는데 지금은 상호 협력관계로 변한 것이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그때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간의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됐다. 그리고 그 조정 후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그 경우에는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지만 경찰이 1차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종결까지 끝내는 거죠. 중간에 뺏어가는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검찰 수사도 그동안은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앞으로 검사는 이렇게 중요한 범죄만 해.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사 수사 과정 인지한 관련성 있는 범죄,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이 검사의 힘을 쫙쫙 뺀 거예요. 검사의 힘을 빼서 경찰한테 주고, 또 여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그거는 공수처에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검찰의 힘을 빼려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문제다. 근데 우리는 자치경찰제에서 이걸 다루는 거는 우리나라 경찰의 문제는 검찰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간략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예전보다 경찰의 힘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수사 종결. 지금도 사실은 그동안 검사에 비해서는 힘이 없었다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앞에 가면 벌벌 떨게 돼 있죠. 근데 그래서 이 경찰권이 검경 수사권으로 인해서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 수사 종결권도 가지게 되고, 특수한 상황, 아주 중요한 범죄 이외에는 그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고 전 영역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화됐으니 이걸 좀 힘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좀 나눠주자 하는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의 지역범죄 또는 지역교통에 관련된 것은 자치경찰에 이관을 하자 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 대전시장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제, 즉 경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경찰이 돼야지 대통령, 권력이 원하는 경찰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수요가 반영되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이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100대 과제에 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국정과제에 포함했어요. 그래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을 시도하기 위해서 2018년에 시범 실시를 했고 2019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국정과제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국정과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조금씩 늦어지죠. 그리고 2019년에 자치분권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수사권 조정 관련된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재원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들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내려보내주면 그 사람들 월급을 그동안은 국가가 줬는데, 경찰청에서 줬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장, 대전시장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 거를 확대를 하고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하는 걸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5개 시, 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조직은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를 만들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시도의 경찰위원회, 지금 충청남도도 그렇고 대전시도 경찰위원회가 이미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는 뭐냐?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 밀착 활동 관련된 거는 자치경찰이 하자. 그리고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크고 중요한 일을 국가경찰이 하자 이렇게 됐고, 직무수행 및 응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한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되려면 지금 경찰위원회까지만 만들어졌는데 지금 중앙정부 경찰청 소속의 경찰들을 그중에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를 자치경찰로 지방공무원으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또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본래 의도한 대로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분담으로 보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외사 뭐 이런 112 상황실 또 광역범죄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이 하고, 자치경찰이 하게 되는 것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지구대, 파출소 이런 것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치경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민생치안, 밀접사고, 교통사고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의 업무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안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계획을 보면은 국가 경찰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19년에 이런
5개 지역 플러스 알파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 운영해 봤고 올해까지 전국의 자치경찰 사무에 이걸 하기로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22년까지 내년까지는 여기 계획한 대로 전체 사무를 하고 누적 인원 43,000명을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요 시도경찰위원회 하는 거는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대전시도 그렇고 충청남도에도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을 위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제는 실시하되 이 부분은 시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라고 하는 위원회를 합의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치경찰을 관리, 감독하고 시도지사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 요건 됐는데 요거 2단계, 3단계는 아직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뭐 계획은 이렇습니다. 요 자치경찰에 뭐까지 물려주느냐? 민생 치안에 관련된 수사권, 초동조치권까지 이렇게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학교,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민생치안 수사권을 부여하고 현장 보존, 이게 법률 용어인데 현장 보존에 관련된 초동조치권도 부여를 하고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하게 자치경찰에도 하고 또 실효성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추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도 가장 자치경찰제가 앞서간 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치가 2계층이 아니고 그냥 도지사 하나만 있어요. 그 밑에 제주시, 서귀포시 2개가 있지만 여기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해요.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를 가장 좀 먼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이 만들어지고 특별법으로 제주자치경찰제도화가 2006년에 됩니다. 관련 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2006년에 자치경찰단이 출범을 해가지고 국가경찰 38명을 자치경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통합자치경찰단이 출범해서 이 뒤에 조직도 보면은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경찰단 밑에 정책관 총무하는 일이 있고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관광경찰, 수사, 교통정보 이렇게 이런 영역들은 중앙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 자치경찰이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좀 평가한 논문들이 있는데 라광현이라는 사람이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치안 상태 어떠냐 보면 제주도는 3.16, 5점 만점에 서울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치안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은 거죠. 자치정찰을 좀 기대하느냐에 대해서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도 제주도가 더 좀 낮게 나왔고 그리고 자치경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는 거는 많이 동의해요. 시민들이. 그러나 기대하는 거나 현재 치안이 뭐 자치경찰 때문에 더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다른 서울시나 세종시에 비해서 제주도가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일면 필요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의 본질로 생각할 때 사실은 제 공동체 자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자율방범대가 좀 더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전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동네가 안전하고 그리고 치안이 완전히 막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네가 안전한 동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찰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런 범죄가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이 이야기하는 셉테드라는 게 있어요. 셉테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지역에 감시 카메라, CCTV 막 다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든다. 이런 주장이죠. 그것도 일응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범죄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진짜로 좀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마을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 챙겨주고 우리 제가 아이들을 공동육아로 길렀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럼 마을에 가면 누구야 누구야 우리 시골처럼 그렇게 하는 지역에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이 풍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범죄자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했다가는 신고가 바로 들어간다. 반면에 CCTV만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역에서는 CCTV만 고장 내키면 거기서는 범죄에도 옆집 관심도 없어요. 그것보다는 실제 살아있는 인간이 서로 간에 카메라가 되고 그렇게 또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논의는 뭐 나중에 공동체 이야기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한 학기를 강의할 만큼 자치경찰학과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자치경찰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맛보기 정도만 생각하고 저 강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